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전에 제가 MBC 뉴스에서 그때는 9시 뉴스 할 때였거든요. 지금 8시로 땡겼지만 아주 재미난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일본 사례였는데 물을 넣고 실험하는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물인데 그릇을 두 개로 나눠서 담아가지고 하나는 3시간 동안 냉동을 시켰는데 냉동시킬 때 음악을 틀어준 거예요. 베토벤의 운명이 있잖아요. 빠바바바방 이거. 그걸 딱 틀어놓고 3시간 동안 냉동을 시킨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니까 아주 예쁜 육각형 모양이 나오더라고. 아주 예쁘게. 똑같은 물을 3시간 동안 얼리면서 뭐를 했냐면 이번에는 시끄러운데 노출을 시킨 거예요. 막 소음 상태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본 거야. 결정체를 못 만들대. 아주 무섭게 나오더라고, 사진에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무슨 실험을 했냐면 실험관을 2개 만들어서 그 실험관에다 물을 넣었는데 하나의 실험관은 뭐라고 써놨냐면 아리가또. 아리가또가 좋다, 뭐 좋은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 딱 물을 넣어서 얼리고 나서 현미경으로 다시 보니까 역시 예쁜 결정체를 만들더래요. 근데 또 한 실험관에는 뭐를 써놨냐면 일본말로 빠가야로. 그게 바보 같은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해석하면. 근데 빠가야로라는 실험관에 물을 넣고 얼린 다음에 그걸 현미경으로 딱 보니까 결정체를 못 만들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이 음악은 들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럼 일본 물이기 때문에 일본 글자를 읽을 줄 알까요? 아니요. 근데 왜 아리가또면 좋은 육각형을 만들고 빠가야로는 육각형을 못 만든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죠. 네. 거기서도 설명은 뭐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걸 물을 담는 사람의 느낌이 물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네. 아리가또, 야, 좋은 물이네 하고 생각하고 넣을 거고, 빠가야로 뭐 이런 바보 같은 물이 다 있어 생각하고 넣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물은 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물은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게 그 뉴스의 결론이었어요. 물론 보통 사람들은,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야, 무슨 물이 감정을 갖고 있어? 우린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근데 대체의학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과학적으로 한번 검증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볼 건데 잘 들으셔서 우린 물 늘 가까이 하잖아요. 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물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김길호 대표님입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길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가까이 물을 다뤄왔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흔한 물질이지만 우리 인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물에 대해서 건강하고 중요한 상관관계를 한번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드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대부분 우리 몸이 물덩어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우리 몸속에 어디에 어떻게 머무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의 중요한 건강상의 위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증진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인체는 사실은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늙는다고 하는 것은 몸속 안에 물이 빠져나가서 쭈그러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역할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노화라든가 질병의 관계, 상관적인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체 내 구성을 보시면은 물이 곧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뭐 흔히 슬로건도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뼈 있죠? 네. 그 단단한 뼈조차 22%가 물입니다. 상상하기 참 어려운 관계이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몸속에 물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혈액입니다. 그래서 곧
피는 물이죠, 사실은. 네. 그 안에 적혈구가 녹아 있으니까 빨갛고 많은 영양물질도 녹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대사 후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가 되고 나면은 세포 속에서 대사 후에 찌꺼기를 피 속 안으로 내보냅니다. 이런 찌꺼기 물질들이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또 대사 후에 남는 찌꺼기와 이런 것들이 주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곧 맑아야 우리 몸의 흐름이 좋아지고 흐름이 좋아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를 들여다보자면은 물의 역할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이 우리 인체 내에서 하는 8가지 역할이 있는데 심지어 더 쉽게 상상을 하시자면은 곱창 아시죠? 네. 곱창이 만약에 물이 없이 다라이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들러붙죠. 네. 우리 온 몸의 세포와 세포, 조직과 조직, 기관과 기관 사이를 달라붙지 않게 유지시켜 주는 것도 물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아셨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반드시 잘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게 보시면은 하루에 2.6리터의 물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윗부분의 그 구분을 보시자면은 드링킹, 마시는 물로서 1.5리터가 필요하고 나머지 1.1리터의 물은 마시지 않아도 우리 몸속에서 음식이라든가 대사를 통해서 저절로 얻어집니다. 반대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영양은 우리 몸속 안에 저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저기 살이 찌죠. 영양이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이 저장된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물은 결코 우리 몸속에 저장되지가 않습니다. 들어오면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가지 않으면 우리 몸속 안을 청소를 못하죠. 네. 세탁기 안에 물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세탁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 나가야 우리 몸속이 청소가 되기 때문에 주로 어디를 통해서 나가냐면은 소변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1.5리터의 물을 마시면 같은 양이 비례가 돼서 소변을 통해서 나갑니다. 나머지 1.1리터는 마찬가지로 대사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대사에 의해서 나가죠. 예를 들어서 땀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그래서 나가죠. 자,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하루에 우리 몸속 안에 물이 몇 리터를 마셔야 된다고요? 1.5리터입니다. 이거를 실감나게 이제 이해를 하시자면은 맥주컵 있죠? 네. 맥주컵으로 가득 채워서 8잔을 마셔야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마시는 분들은 내가 뭐 물고기인가? 네. 더 맛있는 커피, 음료, 뭐 우유, 뭐 차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탈수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물의 생리학에 있어서 정확하냐면은 아마 만약에 실험 정신이 있으시면은 24시간 동안 나오는 소변을 페트병에 받아서 모아 놓으시면은 그 양이 하루 중에 내가 마신 입으로 마신 물의 양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 저는 그 실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왜냐면은 대사로 생긴 물, 대사로 나간 물 맞겠죠? 밸런스가? 네. 예. 입으로 마신 물 반드시 소변으로 나가는 양이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루에 8잔의 맥주컵으로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려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탈수가 일어납니다, 이제. 네.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물은 맹물이 아니거든요. 주로 이제 혈액의 점도를 유지를 시키죠. 그러니까 물이 모자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찌개가 쫄듯이 뻑뻑해지죠. 끈적해지죠. 잘 흐르겠습니까? 안 흐르겠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실입니다. 피가 잘 흐르지 못한다는 사실은 시리고 저리고 통증이 오기도 하고 한마디로 강이 잘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청소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혈액의 점도를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 물 속에 있는 물은 세포 외과, 내과, 혈액으로 존재하면서 온몸을 구석구석 청소를 하면서 삼투압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래서 한마디로 젊음을 유지시켜줍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물 좋은 곳 있죠. 그죠?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젊고 싱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싱싱하다, 젊다. 근데 반대는 어떻게 부릅니까? 한물 같다.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물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시지를 못하고 목이 말라야 마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사실은 누구나 대부분 매일같이 탈수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자 이제 노화란 이제 아주 무거운 주제가 나옵니다. 뭐 노화 누구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왜 뭐 싫다고 저 연말에 되면은 다 어디에 모여갖고 촛불 켜고 한번 항의를 해버리시죠. 절대 한 살 더 안 먹겠다고. 예. 그래서 이 노화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체는 노화와 더불어서 몸속 안에 물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바로 가장 20대 초반에 젊을 때 싱싱하죠. 그래서 물의 곡선이 그래프가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몸속 안의 물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단 여기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차이가 저 그래프에 까만 표시로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습관적으로 자주 마시는 분하고 물은 자주 드시지 않고 뭐 흉내만 내겠죠. 식사 후에 잠깐 뭐 입안이나 헹구고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다는 얘기는 우리 인체 내에서 세포에서 이미 삼투압의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혈액이 그만큼 끈끈해지니까 신호를 보내죠. 갈증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서 물을 마시게 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통증은 세포가 물이 모자르니까 뇌에다가 위급 상황을 알리는 중요한 우리 몸의 신호 전달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물을 마셔주는 것이 그만큼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럼 물만 빠져나가느냐? 아닙니다. 뭐가 빠져나갈까요?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인체 내에서 물이 연령별로 줄어드는 비율과 호르몬하고 똑같이 비례를 해서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호르몬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남아 있는데 단백질 분자 하나가 물 분자 7만 개가 달라붙어서 보호를 하고 있죠. 그죠? 왜 보호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게에서 두부를 팔 때 어디다 담가 놓습니까? 물에다가 담가 놓죠. 단백질, 콩 단백질. 그래야 안 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단백질도 물이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호르몬도 결국은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똑같이 물이 줄어드니까 호르몬이 줄어들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줄어들죠. 원료인 물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50이 넘으면은 남자건 여자건 아주 심각해집니다. 특히 호르몬 쪽은 직접적으로 이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이제 사라지거나 끊기니까 남성다움이 사라지고 이제 소변을 참는 능력도 아주 이제 약해지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구박도 하죠. 예. 반대로 이제 여성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거꾸로 남성 호르몬이 생겨요. 학자들 연구를 보면은 40 이후서부터 남성 호르몬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이 50이 넘기 시작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로 근육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죠. 남자는 힘이 빠졌는데 여성은 힘이 생기니까 이제 얻어맞을 수도 있는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힘이 세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성분들이 50 이후에
이 관계들이 바로 물과 호르몬의 상관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탈수입니다. 하루에 몇 잔이요? 8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한테 그래요. 나는 8잔을 마셨는데 왜 뭐 별로 모르겠다고. 어떻게 마셨습니까? 하면은 절반만 채워서. 네. 가득 채워서 8잔이 돼야 1.5리터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우리 몸 속에 물은 주로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은 66%가 세포 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컬어서 세포 내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26%가 세포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컬어서 세포 외액. 나머지가 8%가 혈액의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탈수의 문제가 뭐냐면은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짜게 먹으면은 여지없죠. 나트륨은 혈액 속에 녹아 있으면서 우리 몸 속에서 영양을 넣어주기도 하지만은 이 나트륨이 없으면 영양이 못 들어갑니다. 혈액 속으로. 반대로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서 끄집어내요. 그럼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짜게 먹으면은 혈압이 올라간다. 이제 이런 이치입니다. 자,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은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쭈글쭈글해지도록. 그럼 이 제 탄력도 없고 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특히 세포 안에 있는 물은 결합수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속의 물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구조가 잘 단단하게 모여있는, 결합되어 있는 결합수가 있고 자유롭게 풀어져 있는 물, 자유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물이 서로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의 생리대사를 이루어주는데 세포 안에 있는 물은 주로 결합수가 많습니다. 세포의 핵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물이 깨져서 빠져나오면 세포는 쭈그러들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노출되기 때문에 세포는 변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특히 암세포 같은 경우는 암세포 속 안의 물은 아주 좀 무질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구조가 깨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탈수는 바로 세포 속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인데 이런 상태가 매일같이 지속이 된다면 여기 표에 보듯이 우리 몸이 이렇게 읽습니다. 아,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주인님이 물 알 일을 이렇게 물같이 알고 늦어지도 않고 나는 갈수록 쫄아가는데 이 상태에서 나 떨어 살라는 얘기구나. 살아야죠,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바뀐 구조가 이제 확립이 됩니다. 난 그냥 이제 이대로 살래. 습관을 사람이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안 바뀌어요, 물을 마시는 습관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알아차립니다. 세포는 지능이 있거든요. 아, 이대로 그냥 내가 여기서 견디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확립이 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어디를 건드리느냐. 유전체의 프로그램을 바꿔버립니다. 원래 세포는 약 28일만 살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한 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반대로 어떤 세포입니까? 영원히 사멸하지 않는 세포입니다. 얼마나 무섭냐면요. 전에 제가 실험을 위해서 간암세포 환자의 암세포를 떼가지고 플라스크에 넣어서 단백질의 영양을 주면은 그 세포를 갖고 있던 환자분은 3개월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몸에서 떼낸 암세포는 플라스크가 꽉 차요. 영원히 분열을 합니다. non-stop이죠. 예. 그래서 변이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시는 하루에 아주 사소한 습관, 물 8잔 마시는 것 갖고도 세포의 이런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런 질환들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은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이런 질환의 특징은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원인이 좀 모호해요. 의사분들이건 전문가들도 이런 질환은 원인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패턴이 같이 옵니다. 당이 오면은
나중에 혈압도 올라가고, 혈압이 생기면은 당도 생기고, 패턴이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완치가 거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즐기고 또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엄청난 눈부신 현대의학은 진단의학에 관한 한 정말 대단하죠. 그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다 찾아내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치료의학 쪽은 아주 더뎌요. 따라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심지어 검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수입니다. 몸속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은 조제의학 그 케미칼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왜? 물속 안에서 녹아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물이 모자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탈수가 일으키는 특히 통증 같은 거, 저거 보시면은 마지막에 편두통 같은 거, 여러 가지 통증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통까지도. 이거 대부분 이런 것들이 탈수에서 근본적으로 비롯이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수시로 자주 습관적으로 마셔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혈액 속을 조금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흔히 뭐 알칼리성 체질이다, 산성 체질이다 그러죠, 그죠? 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점은 혈액은 어떠한 경우든 알칼리성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산성으로 떨어진 혈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혈액이 산성으로 떨어지면 5분 이내에 혼수 상태가 오고 쇼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은 항상 알칼리성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 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물겨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이산화탄소가 혈액 속에 남아있으면 산성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산성 찌꺼기들을 콩팥에서 전부 걸러서 배출시켜버리고 알칼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알칼리성 물질들을 재흡수를 하죠. 이런 정도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도 물이 모자르면 마지막에는 항이뇨 호르몬을 내보내서 소변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참는 것이 좋은 습관이 절대 아닙니다. 빨리 배출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 혈액 속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당이 너무 많습니다. 먹거리에 풍요죠. 빵이건 국수건 밥이건 주로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전부 당으로 바뀌어서 당을 높여주기 때문에 또 이런 당 성분은 저기에 보시면 벽돌처럼 쭉 있죠? 저게 혈관의 내피세포인데 저거를 자꾸 깎아 먹어요. 깎아 먹으면 아스팔트 패이듯이 파이니까 혈소판들이 얼른 저렇게 메꿔주거든요. 불룩불룩해져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에 용적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드니까 뭐가 생겨요? 압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당이 증가하면 혈압이 증가합니다. 그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러한 모든 환경을 기본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혈장의 농도인데 혈장의 93%가 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혈장의 농도를 일정하게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을 마시는 겁니다. 찌개가 쫄면은 물을 타주면은 묽어지듯이 물을 수시로 마셔주면은 혈장의 농도가 맑게 유지되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실제 전자 현미경으로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혈구 상태를 들여다본 겁니다. 보시기에 지금 오른쪽에 동글동글 맑은 것이 정상적인 혈구고 적혈구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서로 달라붙었죠? 네. 잘 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탈수 때문에 특히 혈구막은 산화에 의해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상태를 예방을 하고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의 점도를 이루는 물의 잦은 음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혈관 놀랍죠? 네. 우리 몸속의 혈관의 길이가 다 합치면 약 1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대단하죠. 여기 보시면은
빨간 부분이 짙을수록 모세혈관이 짙은 많은 곳입니다. 우선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보시다시피 얼굴하고 심장이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얼굴은 금세 빨개지고 그러죠. 근데 나이들을 드시면 자꾸 모세혈관이 막히니까 웬만한 거짓말을 해도 이제 안 빨개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뻔뻔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자주 웃으셔야 돼요. 예. 자주 웃으시면 얼굴에 이 근육들이 잘 움직여져서 그만큼 움직여진 만큼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주 생기 있게 보이고 젊게 보이시죠. 그래서 웃으면 뭐 젊어진다 이런 얘기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모세혈관 다발들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조직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 우선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부실해지고 또 찌꺼기를 받아서 대신 가스하고 이송을 시켜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파이프가 막히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 피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이거 제가 시종일관 자꾸 주문처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물을 습관적으로 자주 드셔야 됩니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늦었다 안 늦었다? 이미 늦은 겁니다. 피가 뻑뻑해지니까 이미 신호를 보냈죠. 그래서 모세혈관의 중요성. 자,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특히 우리 평균 수명이 대단히 늘었죠? 예.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만성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냥 골골하다가 적당히 갔어요. 갔는데 요즘은 골골하고도 안 가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죠. 이건 세계보건기구에서 2030년까지 통계를 냈는데 이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내용이 뭐냐면은 비전염성 질환이 사망의 1, 2, 3위를 2030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위가 뭐냐면은 암이죠. 2위가 심장질환이죠. 3위가 뇌질환이죠. 이것이 2030년까지는 똑같이 확장성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감염성 질환은 거의 없어요. 이건 뭘 뜻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환들이 만성적으로 오고 그 원인은 일시적인 원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몸속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좌우하는 중요한 근본적인 환경이 피의 질입니다. 혈액의 질입니다.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액의 질을 개선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한마디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물입니다. 물을 습관적으로 자주 마시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에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양과 함께 이온 채널, 세포막의 채널을 통해서 들락날락한다 했는데 최근의 연구에서 이게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모든 세포가 물만 전용으로 들어가는 물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구가 밝혀져서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으셨죠. 예, 아주 유명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만큼 물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많은 영양 중에서도 너는 특별하니까 너만 따로 들어와라. 수시로 들어와라. 수시로 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용 채널을 물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만큼 세포 입장에서는 물의 출입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 생명에 있어서 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입니다. 요즘 미네랄이 자꾸 무시가 돼가지고 뭐 식품 속에 있는 미네랄 먹어도 되고 뭐 되고 이제 이런 잘못된 얘기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물 속에 있는 미네랄만이 전기가 통합니다. 식품 속에 있는 미네랄은 유기화된 미네랄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우리 몸은 전기적인 모든 제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기를 우리가 잴 수가 있죠. 그런데 물 속에 녹아있는 미네랄은 자유로운 상태로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가 약 60조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세포를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작용을 해요.
그래서 미네랄에 의한 전기적인 교환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의 세포는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가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미네랄은 물속에 녹아있는 미네랄이 가장 적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 미네랄을 제거해버리고 그야말로 맹물 상태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속에 그다지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저 사진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실제 강원도의 약수물인데 미네랄이 엄청이 많죠. 그 물을 제가 받아다가 물만 증발을 시켰어요. 다 날아가겠죠. 열을 가하면. 그럼 뭐가 남습니까? 하얗게 파우더가 남아요. 이건 뭘 뜻하느냐? 물속에 미네랄이 녹아 있다 없다? 녹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을 하면 마지막 남는 물질이 뭘까요? 미네랄이에요. 그게 4%예요. 예. 철분 같은 경우는 남자가 여성보다 한 3배가 많습니다. 6% 정도 돼요. 여성이 2% 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철이 없죠. 남성보다는. 물론 현실은 반대 거꾸로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렇게 철분이라고 하는 것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 안에서 중요한 전도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미네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기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이제 지금은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주로 물을 끓여 드셨어요. 맞죠? 네. 그냥 왜 물을 끓여 드세요? 제가 여쭤보면은 그냥 찝찝하니까.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나라 수돗물이 제가 세계적으로 다녀봐도 세계 으뜸이라 할 정도로 정말 수질이 좋습니다.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고 산소도 녹아 있고 미네랄도 골고루 녹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소 성분만 우리가 제거를 하고 수돗물을 그냥 드시면은 한결 안전하고 몸에 좋은 밸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끓여버리면은 산소가 사라지는데 그 물고기도 죽죠. 이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은 끓인 물과 끓이지 않은 물의 중요성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산소를 호흡을 통해서 얻는데 7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모자른 30%는 음식을 통해서 대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얻는 산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산성체질 이제 많이 들으셨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먹거리의 풍요 때문에 그래요. 이 몇십 년 전에는 이런 설명이 도무지 가당치가 않은 설명인데 이제는 너무 먹거리가 풍요하고 음료라든가 대부분 산성을 띠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생활환경이 스트레스, 요즘 받는 스트레스하고 옛날의 스트레스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이런 생활환경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몸은 수시로 산성으로 기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의 혈액 기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냐면은 칼슘을 뼈에서 뺐어요. 칼슘이 미네랄이죠? 물에 녹아야 활동을 하죠? 예, 이온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뼈에다가 결합을 시켜서 저장을 해놨다가 인하고 결합시켜 저장을 해놨다가 혈액이 도저히 자꾸 산성으로 기울려 한다. 또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를 치워야겠다 하면은 주인이 안 넣어주니까 우리 몸은 얼마나 영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할 수 없다.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 쓰자. 이래서 골다공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드시면 누구나 대부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그거는 혈액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뼛속에 칼슘이 빠져나가기 위해서인데 그 차이가 이렇게 산성 음식이라든가 생활 환경이 산성 쪽에 많이 기울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정도가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찾아야 될 물이 일단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물을 마셔야 그나마 칼슘의 손실이라든가 혈액의 산성화를 그만큼 억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산성체질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흔히 이 과정이 결국 우리가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입안에서만 뱅뱅 돌고 뭐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눈도 침침해지고 뻑뻑해지고 그다음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책장을 넘길 때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그냥 넘기셨죠? 나이 드신 분들 책장 넘길 때 꼭 어떻게 합니까? 침 발라야죠. 물기가 만큼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몸이 자주 붓는 분들, 붓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바깥에 자꾸 머무니까 부종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찌꺼기가 또 이물질이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겁니다. 이런 산성 체질의 진행 과정이 이런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만성병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알칼리성의 물을 매일같이 흠뻑 마셔주면은 중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어록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잘 아시는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분이 100년 전에 남긴 어록입니다. 뭐라고 어록을 남겼냐면은 먼 훗날 아마 요즘 얘기일 겁니다. 의사분들이 약 처방 없이 환자들한테 공기와 물과 음식과 운동을 이용해서 처방을 할 것이다. 저는 대단한 해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대의학의 처치에 의해서 우리가 완치할 수 없는 질병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가 적절하게 자신의 면역력이라든가 피를 맑게 한다든가 이런 자연적인 건강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켜주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런 질환들을 치료도 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례는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제가 감히 오늘 소개해드릴까 말까 망설였던 부분인데 50대 후반의 남성인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건선증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원인도 잘 모르겠다고 치료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자기 삶을 포기할 정도로 사업도 정리를 해버리고 뭐 온 갖가지 방법을 다 써보셨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물을 통해서 한번 치유를 해보십시오 하고 물을 드렸더니 정확히 한 달 만에 저렇게 멀쩡해지셨습니다. 오로지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시고 몸에다가 물을 뿌리고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제 연구가 필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내 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내 몸의 물의 정도가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 상태인지 측정해 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소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이, 뭐 찝찝하게, 찝찝하긴요. 내 몸속에 왜 우리가 표준 학적인 의학 검사가 왜 뭐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온몸을 구석구석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닌 액체가 소변하고 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사분들이 아주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혈액의 지표를 검사를 보시면은 대충 다 아십니다. 아, 당신 몸속이 어떻겠다. 마찬가지로 소변 검사를 해보면은 심지어 중금속의 어느 정도 오염 여부도 알 수 있고 활성산소, 우리 몸이 가장 주로 만성질환의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로 활성산소 잘 아시죠? 네. 한 90%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활성산소 정도도 소변을 검사를 해보면은 우리가 유기산 테스트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검사는 가끔 하더라도 매일같이 자기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뭐를 들여다보시라고요? 자기 소변.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맑은 상태, 최상의 지금 탈수 상태가 없이 내 몸의 체액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 정도다. 그냥 본전. 들어오고 나가고 본전입니다. 근데 짙어질수록 뭐냐? 본전은커녕 지금 계속 더블로 잃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 마지막 저 정도 색깔은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지금 뇌출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변의 색깔이 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몸속 안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서 탈수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 소변조차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진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비를 되게 우리가 식이섬유다 뭐다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왜 변비가 생기겠습니까? 마지막에 탈수가 심해서 물이 모자르면 입을 닫게 하죠. 이 수분 증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침 분비까지 막아버립니다. 소변 막죠? 마지막에 명령을 내립니다. 대장에다가. 어떻게 내리느냐. 야, 우리 주인님은 틀렸다.
멋내고 화장하고 모양 내는 것만 신경 쓰지 물은 한 방울도 공급을 안 하면서 마지막 수단이다. 대장에 있는 수분을 있는 대로 빨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대장 점막을 통해서 전부 빨아버리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굳죠, 안 나오죠. 그 변비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통해서 이렇게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고, 이 슬라이드는 제가 한번 직접 측정을 해봤어요. 퍼센트하고 이 리터 수가 맞는가 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체는 물하고 상관관계가 정밀합니다. 하루 콩팥을 통해서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는 물의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드럼통, 180리터. 그리고 콩팥이 바쁘죠. 콩팥이 사실은 모세혈관 덩어리거든요. 거기서 다 정수기 필터처럼 찌꺼기를 걸르고 필요한 물질을 재흡수하고 이제 이래줘야 되는데, 이때 손실이 생겨요. 반드시. 특히 뇌에서 손실이 생기고. 그래서 이 양을 퍼센트하고 측정을,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정확히 1.5리터. 즉, 페트병으로 환산했을 때 하루에 120개의 물의 양이 순환을 하는데 딱 한 개분이 모자릅니다. 그럼 이제 첫 장면 기억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큼 마시라고요? 1.5리터는 이래서 반드시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보충이 안 되면은 후손에까지 영향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유전체에 에러가 생기니까. 대를 이어가죠.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명심을 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태 물에 대해서, 탈수에 대해서, 질병하고 상관관계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대충은 알겠는데, 도대체 그럼 어떤 물이 좋을까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들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첫째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이 좋다고요? 알카리성을 기본적으로 띄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산성화를 가능한 한 도와줘야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억제를 시켜줘야죠. 두 번째는 미네랄이 골고루 녹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 물이 덩어리 크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 교수님께서 물이 얼려서 결정체를 보니까 뭐 육각도 있고 뭐 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물은 단독 분자로 H2O 상태로 존재를 하지 않고 H2O가 서로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아주 가장 작은 물을 우리가 일컬어서 육각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밀하죠. 벌집처럼. 그래서 세포 핵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이 덩어리가 크면은 아까 제가 세포막에 물이 들락날락하는 전용 길이 있다고 그랬죠? 네. 예.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미국의 존스 호킨스의 그 유명한 의과대학의 그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서 물길이 있다는 걸 밝혀냈는데, 덩어리가 크면 잘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덩어리가 작은 물일수록 좋습니다. 그럼 덩어리가 작은 물들이 어떤 물들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마음을 부여하면은 덩어리가 작아집니다. 예. 또 차게 하면은 덩어리가 작아집니다. 그거는 이치가 맞죠.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막 퍼져버리죠. 예. 근데 추우면은 밀집이 되겠죠. 덩어리가 작아지고, 또 이제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가하면은 물의 덩어리를 작게 하면은 이런 물은 차도 잘 녹고 음식의 영양도 잘 넣고 세포 속으로 쏙쏙 잘 들어갑니다. 이런 물을 찾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흔들어만 주셔도 덩어리가 작아져요. 예, 그래서 물을 흔들어 드시면 좋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소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는 아시죠? 예, 저거를 우리가 주로 항산화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그거를 이제 제어를 하는데, 또 활성산소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원 전이가 환원력이 센 물들입니다. 이런 물을 찾아 드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좋은 기운을, 에너지를 담고 있어야죠. 예, 아무리 좋은 물도 기운이 좋지 않으면은, 그런 물들은 우리 몸에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아주 이거는 좀 에너지 차원에서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오늘은 뭐 더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오늘 돌아가시면은 본전 플러스 이제 뭐 따블이 되실런지 본전이 되실지 모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단순하고도 명쾌한 설명이겠습니까? 지금 고기가 지금 아파요.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 고기가 아프다고 진단을 한 다음에 고기 입에다가 막 약이나 넣고 주사나 놓는다고 저 고기가 나을까요? 아닙니다. 고기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만 갈아주면 비실비실하던 고기들이 금세 달라집니다. 이해하시기 쉽죠? 내 몸속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기울었거나 여기저기가 아프시거나 뭔가 자꾸 내가 늙어가는 기분이 나고 컨디션도 안 좋고 특히 만성피로 이런 거 이러실 때는 영양을 섭취하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그 영양을 녹이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물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물갈이만 제대로 하시면은 본래 내가 갖고 있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이제 이런 지식을 얻으셨으니까 매일같이 갈증이 나기 전에 습관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건강 유지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물이 빠지면 늙는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8잔을 마셔야 되는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의 들으면서 변비 있는 분, 뭐 고혈압, 당뇨, 물 마실 때, 이거는 생명수야. 쫙 마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물 많이 마시고 여러분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